안녕하세요, 지수매상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심하게 때려서 아주 논란이죠.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대체 트럼프는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국에게 손해를 입힐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 정부가 이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마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트럼프가 지금 대외적으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자국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자국의 제조업을 다시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정학적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자, 미국의 숨은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많이 했던 거,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달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죠. 기축통화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전 세계가 공용으로 쓰는 화폐라는 거고,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이 화폐를 사용하려면 전 세계에 이 화폐가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많은 나라에 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달러를 아무렇게나 뿌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순 없죠. 이 달러를 뿌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구입을 해야 돼요. 물건을 구입하면은 미국에는 물건이 날라오고 다른 나라에 달러가 가겠죠. 대표적으로 미국이 물건을 산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물건이 오고요. 미국엔 뭐가 쌓이나요? 달러가 쌓이죠. 자,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중국에 달러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건을 구입만 하잖아요.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을 판매를 적게 한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적자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야 흑자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판매보다도 구입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적자가 납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미국의 딜레마를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기축통화국의 슬픈 어떤 딜레마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미국은 이 트리핀 딜레마, 그러니까 이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채권을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잘 보세요.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달러가 새어나가는 거죠. 미국이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달러는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달러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달러를 왜 회수해야 되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라는 것을 돈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달러가 많이 쌓인다는 거는 언제든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물건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쌓였다는 거는 중국에 언제든지 미국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달러라는 거는 언제든지 물건을 받아갈 수 있는 그 증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채권을 구매해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빚을 진다는 거죠. 빚을 진다는 거는 달러 좀 다시 빌려줘 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해외에 뿌려진 달러를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어요. 그러면서 채권을 구입한 국가들에게 아주 작은 분량의 이자만 지급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국가에서 채권을 계속 구매를 한다면 미국은 그 빚을 영원히 안 갚고 이자만 갚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밖으로 나간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효과가 이 채권으로부터 나온다. 여기까지가 이 미국과 달러와의 관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 중국이 언젠가부터 미국의 채권을 구매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중국에 있는 이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중국은 이 달러로 금을 구입을 합니다. 이렇다는 거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세계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해왔어요. 이 세계 경찰 노릇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누리는 어떤 일종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에서 국채를 계속 사와줬던 건데, 이 중국이 이제 채권을 구매해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화날 만하죠. 자기는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돈이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 화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나 이제 세계 경찰 노릇 안 해.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해. 이런 식으로 자국민에게 인기를 얻었고 그로 인해 대통령이 되었죠. 자, 여기까지 미국과 달러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게 채권을 계속 구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채권이라는 거는 미국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건네주고 나는 이 채권이라는 종이
그러니까 증서만 가지고 이자를 받아먹으면서 미국에게 맡겨둔 달러를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신용 때문에 이 채권이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바로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미국이 한 일이 뭔가요? 러시아 채권을 효력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같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러시아가 그냥 나쁜 놈이니까 미국이 이 러시아에게 돈을 안 준다는 걸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미국도 채권을 무효화한 거죠. 하지만 크게 보면은 언제든지 어떤 나라든 간에 미국에게 밉보이는 순간 이 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거죠. 채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가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특히 이거에 대해서 가장 겁을 낼 만한 국가가 어디겠어요? 이 러시아랑 친한 나라 바로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굳이 이제 미국의 채권을 구입을 하지 않고 이 달러를 통해 금을 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채권을 다른 나라에서 점점 구입하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위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진짜 의미는 뭐냐? 이 관계를 통해서 진짜 숨은 관세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해외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판매는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이 줄어들면 무역 적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도 보복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할 때 관세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판매도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 있죠. 그럼 무역 적자 계속 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관세의 의미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의미고, 무역 적자를 줄이는 이유는 채권 때문이다. 무역 적자가 계속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미국의 신뢰는 무너질 수 있고, 미국의 신뢰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당연히 이 채권 구매도 잘 일어나지 않고 채권의 금리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면 미국 자체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미국이 하나의 은행이라고 봤을 때 부실 은행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적자를 죽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트럼프 정권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중요한 거는 채권이에요. 이 채권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최근 기술적인 발전,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이 채권을 대신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권을 대신하는 친구들이 뭐냐? 바로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테더가 의미하는 게 뭐죠? 달러와 1대1 대응을 한다는 거죠. 테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1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은 즉 이게 바로 채권인 거죠. 테더 하나를 가지고 있다. 테더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달러 하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다른 나라에서 아까 막 채권을 구입을 안 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테더는 구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테더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해결해 줄 수 있겠는데? 라고 미국 정권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재를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런 국제 경제와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정학의 핵심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나라의 전략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게 중요한 거는 채권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뭘 많이 구입했다 했죠? 바로 금입니다. 자,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패권 국가가 되고 싶다면 군사력만 강해서는 되지 않아요. 바로 뭘 지배해야 하냐? 화폐를 지배해야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이 화폐를 지배하고 있죠. 바로 달러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이 달러의 핵심은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채권의 핵심은 또 뭐라고 했죠? 신용이라고 했죠.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거라는 그 믿음. 미국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강제하는 담보가 중요합니다. 그 담보가 바로 금이에요. 금이라는 지정학적 자산은 지금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신뢰를 발생시켜온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금을 통해서, 금을 담보로 이 위안화를 세계적인 화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여기에 이제 디지털 기술이 끼어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이 채권이란 거를 디지털 기술과 녹여서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세계 화폐 질서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금을 담보로 마찬가지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요거는 아까 달러와 달리 금과 1대1 되는 그런 위안화인 거죠.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화폐 질서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어느 정도 이 신용을 살짝은 잃은 거고요. 이 신용을 잃었던 역사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닉슨 쇼크. 원래는 금 보니제라 그래가지고 달러와 금이 1대1 대응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닉슨 대통령 때 완전 폐지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 신용이 조금 갔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엄청난 강력한 힘을 통해서 이 신용을 다시 채권 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 그 뒤에는 미국이 이 채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화폐 질서를 주무르고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필요하면은 자기가 돈을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 물건을 사고 그리고 그 돈 다시 내놔 빌려줘 라고 착하게 말은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뺏어오면서 이자만 조금씩 내고 있어 왔다. 이것을 중국이라는 나라가 슬금슬금 도망가더니 나도 좀 강해졌어 이러면서 점점 이 채권을 구입하지 않고 금을 샀고 금을 사는 게 이 금이라는 자산이 워낙 신뢰도가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금과 만약 위안화가 1대1 대응이 되면은 세계적으로 큰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긴장을 굉장히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은 관세, 무역 이라는 말 뒤에서 이미 전쟁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지식 잘 습득해서 앞으로 되게 무서운 세상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런 세상을 잘 살아남는 그런 생존 기술을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